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음주운전 사회의 경우에 받는 법적 불이익과 그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 내지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음주운전 사회는 다른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야기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운전한 단순 음주운전을 그 전제로 상정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형사처벌은 음주운전 횟수가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네 번째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횟수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그 2006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음주운전의 하나입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음주운전 횟수는 2001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건을 이제 한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주운전 횟수가 여러 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약식 절차로서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 또는 구약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 단계에서부터 기소를 할 때 정식으로 기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판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이 됩니다. 네 번째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 통칭 이제 윤창호법이라고 일컬어지는 현행도로교통법 2019년 6월 25일 이후에 시행되고 있는 현행도로교통법 이 경우에도 그 실제로 교도소에 가는 징역형의 실형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 3, 4회 있다고 해서 징역형 실형을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경우에 네 번째의 경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이 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벌금은 안 나옵니다. 벌금은 안 나오는데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플러스가 됩니다. 뭐냐 하면 왜 준법운전을 안 하느냐, 준법운전 강의를 들어라,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 40시간, 그리고 이제 사회봉사 명령, 사회복지시설 가서 그 봉사해라, 사회봉사 명령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부수 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이제 플러스를 해서 같이 선고를 한다는 얘기죠. 벌금형은 추가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금형을 선고하던 경우에 그때 이제 벌금 못 내게 되면 그 지명 수배가 돼가지고 검거가 되면 노역장에 유치가 되는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자유가 이제 박탈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징역형 물론 이제 노역을 한다거나 뭐 정역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유가 박탈된 것을 이제 고려하면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도 오히려 가혹하다 그런 측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어떻든 간에 벌금형을 나올 가능성은 뭐 거의 없고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이 되고 구속이나 징역형 실형 가능성은 이제 낮다라는 거죠. 떨어진다. 그렇지만 이때 음주운전의 그 발생을 그 갭 이거를 봐야 되고 구체적인 이번에 음주운전 수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봐야 되거든요. 이번 음주 수치가 0.030 음주운전의 바로 기준 수치인 거하고 0.2 이상의 아주 과도하게 높은 수치 이런 경우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평가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근데 이번이 네 번째라고 하더라도 세 번째 음주운전 당시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만약에 받았다. 1차 벌금, 2차 벌금, 3차 벌금이 아니고 3차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것은 법리적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동일 범죄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행정처분은 이제 음주운전 2회 이상을 원인으로 하는 겁니다. 삼질아웃 이런 것은 이제 현행 도로교통법인 2019년 6월 25일 이후에 시행되고 있는 현재 도로교통법에서는 삼진아웃이 없고 이진아웃이고 이진아웃의 개념은 1차이든 2차이든 그러니까 2회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음주운전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취소이든 정지이든 불문하고 그렇게 해당하기만 한다면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기한 2년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불복해서 행정심판 한 번 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행정소송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제 가능성 정도도 원론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상한선마다 구제 가능성 정도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번에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절차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거나 또는 산출되어진 음주 수치가 신뢰할 수 없다거나 증명력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음주 수치가 0.030% 미만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음주운전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이 부과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 경우가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극히 희박합니다. 지극히 희박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사회의 경우에 받는 법적 불이익과 그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 내지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추가적으로 문의 사항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대댓글 방식이나 아니 별도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되신다고 이제 판단이 되시면 이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